뉴욕 증시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53% 내렸습니다. 10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만 6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3.3%로 작년 동월보다 0.1%포인트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전달보다 0.5포인트 줄어든 101.9로 10개월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17개월째 100 이상을 유지해 올해 하반기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도 경기 회복 추세는 이어지는 가운데 그 폭은 상당 수준 둔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제 금 시세가 폭등하면서 국내 금값도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금 3.75g당 도매가는 전날 20만 7,900원으로 종전 최고가를 5개월 만에 경신했습니다. 네, 출발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증시가 약간 주춤한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동안 증시를 이끌어왔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향후 이 우려가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달러가 많이 시장에 풀린 이후에 나올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상승세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주요국 마감 지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외국인들이 6거래일 만에 매도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20전 정도 내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닷새 만에 약세를 보였고요. 0.3%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증시는 0.7%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긴축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환 규제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주와 부동산주를 중심으로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이프로팀의 김병수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엎치락 뒤치락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후반부에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시장 자체가 이렇게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지만 약간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글쎄,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뭐 변동폭들이 지금 선물에 의해서 변동폭들이 좀 생기고 지수의 1950선까지 돌파 파동 부분이 상당히 과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단기 차익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본질적인 부분들은 이제 G20 회의에 어떤 그 기대감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들이 관망하는 자세 부분들로 해서 숨고르기 장세 부분들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역시 이제 목요일날 이제 만기일 부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망 부분들이 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지역에서 CDS 프리미엄들이 상당히 좀 상승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뭐 달러 약세 기조에서 달러 강세 부분들로 일시적으로 지금 전환이 됐고, 이제 환율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환율 부분들이 1110원을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관건이 되겠고, 이제 이 그 CDS 프리미엄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반등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원화 강세 부분은 원화 약세 부분들 다소 일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있지만 유동성 랠리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유동성 랠리의 기초적으로 해서 정책적인 변수에서 이제 경기 변수 쪽으로, 경기 변수라는 게 뭐 이제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PMI 지수, 미국과 중국의 PMI 지수, 어떤 이제 경기 변수 향후의 경기 부분들이 바닥권에서 정부 주도의 정책 부분에서 이제 민간 주도 부분들로 또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가 지금 어떤 지금 시장에서는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 중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좀 진통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수급을 중심으로 한번 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장중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어요. 후반부에 좀 뒤집혔죠. 물론 이제 종목군별로 이제 어제 외국인들 수급과 기관들의 수급을 보면서 어떤 특이사항들을 한 번 더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놓은 화면을 보시면요. 전일 외국인들 순매수 현황 부분들이 업종군별로 지금 도표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특이한 부분들이 가장 먼저 많은 부분들이 유입됐던 금융섹터입니다. 금융업종의 증권과 은행 섹터 부분들의 외국인들의 순매수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들어왔고요. 다음 화면은 이제 기관의 순매수 상위 부분입니다. 역시 기관 역시 보험 쪽과 화학, 이런 섹터, 특히 금융업종군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유입됐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이제 최근 일주일 정도 사이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순매수 현황인데 이 부분들을 보시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경기 그 민감주들인 IT라든지 이런 섹터 부분들 상당히 좀 많이 유입이 됐고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기, 뭐 하이닉스 어떤 IT 섹터의 어떤 그 반등 부분들을 노리면서 미리 선춤의 부분들을 좀 유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기관들도 역시 IT 섹터 부분들의 매수 부분들을 유입을 하고 있지만 네. 조선 섹터 기존의 이번에 그 1800선부터 1900선까지 상승 파동을 일으켰던 조선과 화학적으로 단기 매매 부분들을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그 매매 현황 부분들이 특히 이제 금융 섹터 부분들에 대한 유입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물론 이제 외국의 유럽의 신용 리스크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어떤 네. G20 회의를 앞두고 달러 강세, 또는 달러의 기축 통화를 약간 돈독하게 하는 이런 이벤트성이 가능성들이 높지 않을까. 네. 물론 이제 이러한 리스크 부분들은 내년 중반기 하반기 정도에 재차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네. 현재 상태에서는 달러 약세라든지 이러한 기조 부분들을 바꿀 정도는 그런 여파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뭐 악재성이라고 한다면은 그다지 큰 악재는 아니고 단기적인 돌발적인 악재일 뿐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구체적으로 전략을 한번 짜봐야 될 텐데 시장 흐름을 읽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만큼 좀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그만큼 더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접근하기 더 어려운 것일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 변수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어떤 하나의 중심점을 잡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리라 봅니다. 지금 가장 주도주 섹터 부분들이 어디 쪽으로 들어가 있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네.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1800선에서 1900선 상승 파동을 주도했던 업종은 조선화학, 그다음에 운수장비, 자동차 섹터가 특히 이런 부분들이 주도주로서 시장을 이끌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업종별 순환매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 가능성 부분들 한번 대형주 쪽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린 대로 조선화학, 그다음에 운수장비 업종 부분들이 시장의 주도주 섹터 부분들로 중심을 좀 잡고 있고요. 네. 자, 이 부분들이 이제 다음 파동 부분들이 IT 섹터와 금융업종, 특히 금융업종도 뭐 어제 전일 강세 부분들을 가장 크게 일으켰던 부분은 자, 보험 섹터입니다. 다음 주에 금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 주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뭐 여러 가지 물가 지표가 나오는데 이런 물가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상 가능성들이 추가적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상승 부분 금융주 쪽에서 또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파동으로 이 업종별 순환매에서 조선화학, 운수장비의 기존 섹터에서 매수세 확산 부분들이 IT, 금융업종으로 확산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과 철강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수주 목표액을 이미 초과를 했습니다. 내년에 각국 정부분들이 어떤 재정 양적 완화의 정책 부분들의 일환으로 플랜트라든지 여러 가지 SOC 사업 부분들로 각국 나라를 확장을 하기 때문에 건설의 해외 수주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좀 가질 수 있겠고 이런 건설 부분들이 진행될 때 물론 철강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재고 부분들에 대한 여전히 부담 부분이 있고 원재료 가격, 상반기에 철광석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이런 부분들이 가격 전이 부분이 다소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4분기부터는 원재료 부분들이 저가의 철광석 부분들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원가 마진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좀 여지가 있기 때문에 IT 섹터와 그다음에 금융업종, 은행, 증권, 보험, 특히 보험 쪽이라는 이런 단기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터닝 부분들이 가능한 건설과 철강 쪽에 이런 대표 종목군들도 바닥권에서 한번 접근 가능한 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보험이라든지 뭐 금융 쪽으로는 단기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단기라고 한다면 그만큼 수익률에 있어서도 좀 폭을 작게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대응도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선에 저희가 기준을 놓고 한번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보험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여러 가지 매매 형태 부분들로 좀 보셔야 되는데 보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통위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물가지수 부분들을 대외적인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들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겠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과 증권 부분들 특히 은행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신한주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일 이제 KB금융부터 해서 이제 살짝 소폭
상승폭, 반등폭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권 섹터 부분들을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지수가 1950선을 돌파를 하고 지금 잠깐 숨고르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들이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이 시장에 얼마나 빨리 유입이 되느냐가 상당히 좀 관건인데 네. 지금 증권 섹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래 대금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미진한 폭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ELS라든지 랩 어카운트 쪽으로 해서 증권 업종 뭐 대우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대표 종목군들은 영업이익 부분들이 거의 10% 정도에 근접을 하는 이런 우수한 영업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펀더멘털적으로는 상당히 부담 가능 가격대는 아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수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시가총액 부분들에 대한 업그레이드 분이 1000조 이상이 지금 넘어갔는데 영업이익이 2007년 대비 2010년 정도가 지금 57조에서 약 거의 100조, 거의 한 100% 정도의 수익 부분들이 오버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예전에 2007년도에 2000선을 넘었다 하면 지금 1950선이라는 가격 부분이 뭐 퍼 상태도 10배 이하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저평가 메리트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지수 상승에 따라서 증권 섹터도 추가 반등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건설주 또한 내년에 상반기 SOC 사업에 대한 확장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최근의 상승폭보다는 저가 매수 부분들로 충분히 유입 가능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보셔야 될 부분이 이번 달과 다음 달에 나오는 이제 경기 지표 부분, 특히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터닝하는지 네. 이 여부에 따라서 IT 섹터의 추가 반등 여부도 가능하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능성을 염두를 해 둔다면은 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일단 재료가 나오기 전에 일부를 매수를 해보고 그 이후에 한번 더 접근을 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물량 부분들을 뭐 대량 들어가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뭐 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은 물량 부분들이 이런 터닝 부분들이 나올 때는 이미 주식 부분은 일부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최소한 분할 매수로 계속 모아가는 전략 부분들이 네네. 유효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 시에 조금씩 모아가는 게 필요한 그렇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들어봤고요. 수급 쪽에서 저희가 잠깐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신권의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뭐 이제는 정말 익숙합니다. 펀드 환매 물량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또 시장에 좀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승폭을 제약하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이제까지 이제 통계적으로 보시면 기관들이라든지 특히 투신권에서 펀드 환매 부분들은 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뭐 작년 초반부터 어떤 하나의 트렌드 부분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시장의 그 추세 부분들을 뜬다는 그런 위치보다는 일시적인 하락 파동 부분들을 만들었지만 네. 이 부분들은 거의 이제 그 외국인들의 수급 현황을 보면 외국인들은 작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현물 부분들을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은 현물을 매도를 하고 있죠. 이 물량을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받아주고 있고 가장 네. 중요한 부분이 원화 강세 부분들의 트렌드입니다. 원화 강세 부분들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물론 주가 차익 부분도 볼 수가 있지만 네. 환차익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배팅 부분들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도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들은 아니다. 단지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 부분들이 최소 3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매도 부분들이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나올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유의를 하시고 그 외의 경우에는 매수세가 유입된다 할 경우에는 네. 현재 트렌드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상승 쪽으로 배팅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작은 테마 쪽으로도 살짝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뭐 내용은 작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이 많이 노렸던 부분이 바로 중국 관련주인데 지금 중국 관련주 쪽으로 기류가 좀 심상치 않게 흐르고 있어요. 뭐 중국 원양 자원을 필두로 해서 뭐 어제까지도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거든요. 뭐 이 부분이 좀 또 한 번 다시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정책 부분들은 내수 소비 확대라는 큰 틀은 여전히 유지합니다. 하지만 네네. 이제 종목군별로 상당히 가파르게 30에서 한 50% 정도 상승 부분이 나왔고 한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유상증자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뭐 하한가라는 상당히 가파르게 좀 진행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개별주 테마주 쪽으로 보지 마시고 네. 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웅진코이 네. 이런 종목군들 락앤락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군인데 네. 눌림목 매수 부분들 중국 소비 부분들은 어떤 단기적인 테마 부분 물론 이제 개별 테마 부분들은 상승폭들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폭이 가능하지만 이런 대형주 쪽으로는 여전히 눌림목 매매 부분들이 좀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표 종목군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부분들은 아모레퍼시픽과 웅진코웨이 그다음에 락앤락 이런 대표 종목군들을 보시면서 주가
중국의 내수 소비 확대에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의 방향성 부분들을 가늠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국내에 상장된 그런 중국 기업들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직접적으로 중국과 간접적이라도 관련이 있는 국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증시 그래도 지금 상승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요. 우리 증시 이번 주에 또 옵션 만기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또 어느 정도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옵션 만기일의 변수보다는 네. G20회의가 뭐 대부분의 글로벌 투자가들이 보는 방향이 네. 글로벌 유동성 부분들은 이미 결정이 됐고요. 환율 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세부 전략 부분, 논의 부분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질까가 상당히 크게 지금 주목을 지금 받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워낙 강세 부분들과 달러 약세 부분들의 유지 부분들, 그다음에 환율 관련돼서 서로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논의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일단 뭐 큰 트렌드 부분들 지난주에 이제 경주에서 재무장관 회의가 미리 반영이 됐는데 네. 이 부분들이 물론 이제 세부 전략 부분들 다소 바뀌기는 하겠지만 큰 틀 부분들은 여전히 달러 약세 부분들 그리고 재정 양적 완화 정책 지금 6천억 달러 정도 지금 자금 부분을 좀 풀었고요. 그다음에 네. 일본에서도 이 추가 자금 부분들을 풀었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풍부하다. 네. 단지 이제 민간 부분들로 넘어가서 이제 민간 부분들 경기 선행 지수가 어느 정도 빠른 선에서 터닝 여부를 나오면서 글로벌 투자가들이 경기 변수 부분들이 이제 어떤 다운턴보다 이제 업턴으로 상승 턴으로 확실히 이제 지표상으로 확실시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의 관심 종목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종목군으로 지금 업종군별로 대형주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대형주 쪽으로는 여전히 섹터별로 지금 양호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것도 오늘 금일 관심 종목은 약간 중소형주지만 기술력 부분들에서 좀 부각될 수 있는 와이설이라는 종목군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무엇보다 지금 스마트폰 시장 부분을 해서 스마트폰이라는 갤럭시 탭 아이패드가 지금 나오는데 이러한 제품 부분들에서 신호에 걸러주는 이런 제품을 만들고 좀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갤럭시 판매 부분들도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기에서 분산 회사이기 때문에 네. 소필터라든지 두필력소, 휴대폰 통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신호 부분들을 특정 주판수만 골라주고 그다음에 DMB라든지 GPS 이런 어플리케이션 부분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필수 부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와이솔을 금요일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매매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목표가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지금 상장주 최근에 9월 달에 주가가 부분이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 DMB라든지 여러 와이파이 부분들의 필수 부품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갤럭시 탭 이런 어떤 DMB 이런 기본적인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기본 필수 부품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판매 부분들이 증가되면 될수록 이 와이솔의 매출 부분들은 재차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전일 종가는 8,970원 정도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 가격 정도 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선 미만 정도 9,900원 선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겠고 네. 손저가는 8,4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솔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목표가로 9,900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2프로팀의 김병수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 은평지점의 박종혁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저희가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성광밴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 주가 흐름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예, 대우조선 해양은 일단 지난주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1.2억 불짜리 그 수주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실현 물량,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손절매가를 이탈했습니다. 따라서 손절매를 하게 됐고요. 하지만 어제부터 해외 IR을 시작했는데요. 조선업황 회복으로 이제 지역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29,000원 선에서 재매수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조선 기자재 업체인 성광밴드는 외국인 매수가 계속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한편 그 브라질 고속철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동양강철하고 대우A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네. 동양강철은 이제 손절가를 이탈했지만 대우A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 둘의 움직임이 그 다른 이유는 동양강철은 이제 선 반영됐다는 그 생각으로 네. 개인들이 개인들이 그 이익 실현 물량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네. 개인들이 이익 실현 물량을 내놓으면서 외국이나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우AL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또 급격히 나오고 있고 약간 조정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좀 추세가 살아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대우AL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로템의 그 1차 하청 업체입니다. 그 현대 로템이 그 수주를 받게 되면은 네. 대우AL은 이제 1차 알루미늄 1차 가공을 통해서 네네. 그 객차 공급, 객차 생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네. 동양강철 쪽으로 제가 지금 좀 살펴보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또 매수하고 있는데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동양강철이 이게 지난 한 달 동안 급격히 올랐다는 면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거기에 따른 그 이익 실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외국인이나 기관이 그 지수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이상은 네네. 아무래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느 그 하단대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양봉이 발생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지 네.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하고 있지만 조금은 안정적으로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라고 동양강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에서 저희가 대우조선해양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 대우조선해양 쪽으로도 수급이 뭐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또 많은 전문가께서는 조선업종에 대해서 좀 조정 시에 한번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고 계시기 때문인데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그 업종별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뭐 연속성이 부족할 정도로 자기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조선 업종도 이런 업종 순환매 그 중에 한 길이기 때문에 길목 지키기로서는 한 번 정도 네. 그 발을 담가볼 만한 뭐 시기나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따라서 뭐 지금 이 선에서도 매수를 하셔서 네. 기다리시면 수익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물론 뭐 가격대가 좀 많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양봉이 나타나면서 좀 지지를 받는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분명 대우조선해양 역시 접근이 가능한 권역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살펴볼 뉴스부터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예, 오늘은 그 G20 정상회의가 내일 개최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뉴스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그 내일과 모레 양일간 우리나라에서 그 G20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G20에서는 뭐 무역과 금융, 녹색 성장,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4개 이제와 12개의 그 수호 주제를 토론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 예민한 문제로 그 각국의 그 환율이나 경상 수지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이 될 건지는 뭐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은 우리나라는 그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는 그 자체에 의의를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그 컨트리 리스크라고 불렸던 그 군사적 그 정치적 문제점으로 비슷한 규모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 신용등급이 한 3에서 한 4단계 정도 그 낮은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국가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그 G20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삼성 경제연구소에서는 그 국가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 외에 유무역상의 경제적 이익을 약 24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네. 한국무역협회도 31조라는 경제적 이익을 계산해내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나라 경제에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 시각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12일 날 그 국가 간 협약이 체결이 되는데요. 1차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터키와의 협약에 관심을 좀 모아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원전 수주건인데요. 어제 그 원전 수주 그 관련주들이 일제히 움직인 것도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외에도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브라질과의 그 고속철 등 그 많은 협약에서 보다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체적인 뉴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을 한번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씩 따져보는 게 좋겠죠. 예, 네. 일단 뭐 첫 번째는 그 원전 수주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그 한전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한전 기술은 그 원전 수주의 그 직접적인 수혜주입니다. 원자로 설계 업체인데요. 그 터키와 그 요번 그 12일 날 그 원전 수주 계약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네. 또 12월에도 그 리투아니아 원전 그 수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그 말레이시아, 핀란드, 폴란드, 뭐 인도 등 뭐 여러 나라 국가와 그 추가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 지금 현재 또 수주 노력 중인 것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그 화력 발전 플랜트인데요. 그 남아공의 그 화력 발전 EPC 사업 수주에 성공한다면은 단순 설계 기업에서 종합 엔지니어링 그런 기업으로
변신 성공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 기술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전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전 기술 좀 기술적인 내용도 한번 저희가 차차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기술이 아이고 차트를 보니까 많이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약간 변동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예. 최근에 다시 좀 살아나는 추세거든요. 어저께 이제 네. 꼬리를 내고 양봉을 좀 냈는데요. 그 21선에서 반등이었기 때문에 좀 의미를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원전 수주권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뭐 차트상으로도 뭐 그 눌림목을 주고 시장에서 조정을 좀 받고 이제 소화를 한 단계 거친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에서 한 매수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15만 원. 네. 지금 증권사 리포트를 볼 것 같으면 뭐 11만 원에서 한 18만 원까지 뭐 다양한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 네네. 그중에 평균값이 15만 원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손절가는 그 21선이 무너지는 12만 5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뭐 정고점 부근에서는 저항이 뭐 따로 있지는 않을까요?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네. 요번에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터키 원전 수주를 하고 12월에 그 리투아니아 원전 수주까지 가능하다면은 그렇죠. 또 뭐 이 외에도 그 남아프리카가 공화국에서 화력 플랜트까지 수주가 가능하다면은 네. 뭐 15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뭐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15만 원까지 예상하시는 것도 괜찮으라고 봅니다. 네. 솔직히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이후에 별다른 소득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어요. 예,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따라서 실망 매물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요. 오늘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 이쪽 설계 업쪽에서는 독보적인 네네. 존재고 우리나라의 그 유일한 독점 업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의 흐름 양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이외에도 다른 이제 소형주, 중소형주들은 그동안 수주 못 받은 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네.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커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여력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할까요? 두산중공업인가요? 예, 두산중공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전 수지 직접적인 수혜주이죠. 원자로를 만드는 회사니까요. 그 올해 수주 잔고가 사상 최대치가 전망이 됩니다. 네. 19조를 넘어설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3분기에 18조를 넘어섰고요. 네. 또 11월 달만 해도 한 4천억 가량의 그 수주를 보였습니다. 네. 물론 요번에 또 수주를 받는다면은 또 사상 최대의 뭐 19조를 넘어서서 20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 자체도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외국인들이 팔면 기관이 사주고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사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으로 저희가 목표가를 어느 선으로 가져가면 좋을지도 말씀을 네, 해주십시오. 그 두산중공 같은 경우 한 달 한 3주가량을 네. 옆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횡보한 그 고점을 뛰어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 일봉상으로 보면 전고점까지 얼마 괴리가 남지 않습니다. 한 97,000원으로 한 2,300원 정도의 괴리밖에 되지 않아서 목표가를 네. 잡기 상당히 힘든데요. 일봉으로 보지 마시고 주봉으로 보신다면은 네. 아직까지는 두산중공업이 상승 초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거 2007년도에 18만 9천 원까지 상승한 바도 있었고요. 네. 워낙 급락한 그 간격이 크기 때문에 지금 올라와도 위로 남은 공간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11만 원. 매수는 오늘 시초가에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그 손절가는 9만 원 정도 예상을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두산중공업까지도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원전 관련 기업이라고 한다면 뭐 저희가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이렇게 살펴봤지만 다른 좀 작은 기업들도 있을 텐데 이들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성파워텍이나 보성파워텍이나 뭐 모건코리아 네. 같은 BHI 같은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네. 뭐 이들이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죠. 일단은 한국전력이나 뭐 삼성물산, 두산중공업이 수주를 받고 나면은 네. 여기에 대한 그 수주의 일부분을 하청받아가는 업체인데요. 네. 일단 원전 수주를 받게 되면은 이들의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것이 연속성이 있느냐, 어느 정도 효율을 갖고 오느냐가 문제인데요. 네. 일단 이번에 12일 날 원전 수주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12월 달에 이투하니아에서 수주를 받을 것이냐에 대한 모멘텀은 지니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에 의한 폭발력은 오히려 한전기술 같은 것보다는 좋겠죠. 그렇죠. 수익률은 좋겠죠. 따라서 이들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주를 못한다 하더라도 네. 다음에 기회가 있고 꼭 네.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중소형 종목들은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은 상당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네. 따라서 리스크 관리, 중소형주들은 리스크 관리 쪽으로 좀 힘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순간에서는 한번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어저께 그 삼성 폴리실리콘 그 사업 진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네네. 그 8일 업계에 따르면 그 삼성 정밀화학이 연내 울산 공장에 폴리실리콘 합장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그 MEMC와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생산 규모는 연간 한 10,000톤 안팎으로 세계 최대 폴리콘 생산 업체인 미국의 햄톡 약 35,000톤의 그 3분의 1 가까운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2012년 상반기 중 공장 가동을 시작한 뒤 생산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삼성 정밀화학은 공시 답변을 통해 폴리실리콘 사업 진출을 검토 중이나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 MEMC와의 합작법인 등의 그 사실 여부는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태양광 산업은 삼성그룹의 5대 신수종 사업 중에 하나로 언젠가 네네. 그 시작되어야 할 단계로 인식되고 있어 네. 조만간 그 삼성그룹의 그 태양광 사업 진출에 대한 구체화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주들의 흐름도 살펴보고 저희가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도 한번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그 폴리실리콘 합작법인을 만들고 또 네. 공장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 이후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따라서 뭐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그 직접적인 수혜를 받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일단 합작법인이 돼서 이제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을 짓거나 건설을 하거나 증설을 하게 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건 삼성물산입니다.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 내 그 건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가 그 2013년 이전에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삼성물산을 한번 접근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물산은 원자력 발전 그 관련주기도 하고요. 네. 또 여러 해외 플랜트 관련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삼성물산 지금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 시기라고 보입니다. 네, 삼성물산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구체적으로 기술적 내용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이 많이 올랐어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바닥권에서 상당히 많이 오른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사실 그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이 오를 때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소외를 받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나마 이제 최근에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가격으로도 삼성물산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해외 플랜트 수주는 물론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삼성그룹 내 그 투자 문제도 그렇고요. 또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그 지분 가치만 해도 그렇고요. 따라서 지금보다는 목표가를 훨씬 더 높게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7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8,000원은 이제 전 고점 수준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68,0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내용까지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 한 종목이 있죠. 삼성물산 외에도 이 삼성의 폴리실리콘 시장 진출에 대한 그런 수혜주가 있다면 어떤 예,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네. 있었고 어저께 그 업체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다가 네. 마지막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음봉이 길게 나타난 상황인데요. 네. 따라서 이 음봉이 길게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을 일단은 제외를 했고요. 네. 따라서 나온 종목이 일진에너지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일진에너지는 그 폴리실리콘 생산에 필요한 CVD 리액터 장비 공급 업체입니다. 네. 그 태양광 장비 매출이 올해 상반기에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올 하반기에 40%까지 그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도 그 한국전력 및 포스코 그룹과 함께 중소형 원자로 그 스마트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원자력 관련 업체이기도 합니다. 네. 삼성 그 원자력 연구원으로부터 그 수주도 받은 바가 있고요. 따라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력 관련 업체이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뭐 태양광이나 원자력이나 두 종목 다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인 내용도 한번 살펴보죠. 역시 좀 최근에 올랐다가 약간은 정체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예. 언젠가는 한번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고점에서 눌림목을 줬다고 네네. 얘기하는데요. 그 눌림목 좋은 상황에서 21선을 깨지 않고 어저께 21선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을 좀 더 이어갈 것 같고요. 네.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21,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1선이 무너지는 18,5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종목 살펴봤습니다. 삼성물산, 일진에너지, 그리고 그에 앞서서 한전기술과 두산중공업 이렇게 네 종목에 대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 흐름 자체는 좀 하락 쪽으로 기울은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오르고 있습니다. 0.3% 매수폭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어제 상승세가 이어지는 듯 싶었는데 하락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었죠. 삼성전자 현재는 77만 7천원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차 나란히 0.5%씩 내리고 있습니다. 철강금속 업종이 이 거래일 전에 상승세를 좀 기록했던 터라 어제 장도 한번 기대를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어제 같은 경우는 상승률을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역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0.6% 내리면서 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0.2%로 낙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0.2% 오르면서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0.2% 내리고 있는데 어제 금융업종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죠. 오늘 추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후반부에 낙폭을 만회했고 오히려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었는데 현재는 0.7%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0.4% 오르고 있고요. 한국전력 0.5%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로서도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K에너지는 0.2% 소폭 오르고 있고요. 롯데쇼핑 0.9%, LG전자 0.1%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통신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SK텔레콤은 아직까지 가격 변화가 없고요. KT가 어제 3% 넘게 올랐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좋았고 4분기 실적도 기대해볼 만하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죠. 0.6%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외국인들이 어제 매도에 나서면서 하락세를 기록했었는데 오늘 역시 1.5% 내리고 있습니다. LG 0.1% 하락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0.8%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0.6%, 삼성물산 0.1% 각각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반등에 성공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그리고 현대제철 나란히 내리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저희가 박종혁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현재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정시에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 0.2%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기 0.4%, NHN이 0.2%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0.3%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현재 0.05% 내리면서 1946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5% 내리고 있고 526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CJ 홈쇼핑이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6%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현재 역시 1.1% 내리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리셀트리온은 보합권이고요. 이제 막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서울반도체 0.6% 내리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보합권이고요. 동서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0.7%, OCI 머티리얼즈 1%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0.5% 오르고 있고요. 성광밴드 0.3% 내리고 있는 반면에 SK컴스와 GS홈쇼핑, 차바이오에는 나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태광이 0.5% 상승하고 있고요. 좀 아래쪽에 보시면 실리콘웍스 0.6% 오르면서 애플의 아이패드 출시와 관련한 그런 수혜를 좀 누리고 있습니다. 성룡광전 투자 같은 경우는 5.6% 급등하면서 차이나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원양자원과 그리고 성룡광전 투자 역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여기서 좀 흐름을 달리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크노세미캠이 1.2% 오르고 있고요. 크리에듀 4.5%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ES의 인수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그동안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그런 재료가 좀 많이 소멸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멜파스 0.5%, 에이스디지텍 0.5%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동국에센스가 현재 1.3% 내리면서 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상영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출발 상황이 지금 하락에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 상황 분석 좀 해주십시오. 예, 역시 금일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일 미국 시장은 먼저 유로존에 대한 재정 위기 우려감이 다시 커지면서 일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포르투갈의 그런 국채 입찰을 하루 앞두고 나오는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여전히 외국인 수급에 의한 시장의 등락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 매매에 대한 동향 점검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번 주 옵션 만기와 G20 회담이라는 그런 이슈를 앞두고 시장은
다소 점진적인 승고르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옵션 만기와 관련해서는 최근 베이시스 하락에도 불구하고 차익거래가 대규모로 청산되지 않으면서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를 일부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옵션 만기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G20 회담 역시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 각국 이해관계의 그런 상충되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원활한 합의안 도출이 일단은 시장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국내 IT 섹터가 일단은 바닥을 좀 확인하는 분위기 속에 시장의 흐름은 조정이 나온다 해도 그다지 조정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특징적인 부분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업종에서는 운수창고 업종, 그리고 섬유, 의복, 통신업종 쪽으로 강세가 나오고 있고, 반대로 좀 조정이 있는 업종으로는 의료정밀이라든지 종이목재, 철강, 금속 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적으로 좀 특징적인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예, 일단은 뭐 섹터의 그런 전략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11월 초 양적 완화 정책 이후에 IT 섹터의 그런 반등 여부가 최대의 관심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3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중국 모멘텀에 깃댄 화학이나 정유, 기계, 조선업종 등이 상당히 많은 상승을 이어간 반면에 IT 섹터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역시 11월 초 이후에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이번 주 후반과 다음 주 초반에 발표될 미국 소비 지표 쪽으로 다시 시장의 관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이번 소비 지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소비 지표가 추가적으로 개선세를 보인다 그러면 그만큼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IT 섹터의 반등 분위기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모멘텀에 기대서 그동안 주가 상승이 다소 컸던 일부 화학이나 정유, 기계, 조선과 같은 섹터들에 대해서는 일부 비중 축소의 그런 전략과 반면에 정권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IT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최근 역시 이제 양적 완화에 따라서 최근 상품이나 유가 등의 그런 가격 변수들이 상당히 상승세를 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서 대체 에너지나 원자력 관련주에도 일부 매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해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외환과 채권 시장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 시장 출발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예, 밤사이 아일랜드 재정 우려가 지속되면서 미 달러가 주요 통화에 대해서 상승을 함에 따라서 달러 원 환율은 1116.7원의 상승 개장을 현재 1110원 중후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이후에 금리 인상 재료가 좀 있는데 이게 금리가 인상이 될지 안 될지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좀 특별히 해소가 되어야지 특별한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장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전일은 달러 강세로 1116.5원에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유로화의 급락에 1120.3원으로 고점을 높이기도 했지만 위안화 구시 환율 하락과 업체 내고 외국인의 주식 관련 매물이 지속되면서 하락 반전하며 전일 대비 0.20원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최근 신흥국들의 자본 통제 흐름과 미국의 양적 완화 확대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일 중국도 이에 동참하면서 한머니 유입 억제 의지를 밝혔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단기 외화 표시 채무 한도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 해외 상장 중국 기업의 본국 자금 송환과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 관리 역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좀 없었습니다. 한편 지난 5일에는 인민은행을 조절할 저수지를 만들어 가두겠다고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중국의 한머니 규제가 강도 높게 나온다면은 금융시장의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그의 동향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일은 그 유로 달러의 급락에도 달러원 환율이 1120원대에 진입하면서 매물이 집중되어 시장의 강한 숏마인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유로존 재정 우려가 시장 랠리에 빌미를 제공을 해주었지만은 전일 CRB 지수는 추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최근의 시장 추세를 훼손할 정도의 재료는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일 밤사이 달러화의 추가 상승과 또 미 국채 수익률의 상승, 또 국내 증시 반락 가능성, 또 당국의 자본 통제 의지 표명 등으로 좀 상승이 예상되고 있지만은 1120원 부근에서는 매물 부담을 확인할 듯 보입니다. 네, 채권 시장 출발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죠? 예, 전일 추가 되돌림에 실패한 채권 시장은 국채 선물이 전일 대비 15틱 하락 개장하는 등 개장 초 좀 소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어제장 분석도 좀 해보고요. 전망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어제장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제는 그 외국인의 선물 매도와 또 10월 생산자 물가 급등의 영향으로 채권 시장은 전 영역에서 금리가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예, 전일 발표된 10월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0% 상승으로 22개월 내 최고치 수준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생산자 물가의 파급이 3에서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됨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가 상승 압력이 좀 가중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G20 정상회의 이후 예정된 11월 금통위에서는 인플레 압박으로 인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질 전망입니다. 전일 추가 반등에 실패한 국채 선물은 금일 개장 초 가격 조정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 국채 금리가 입찰 부담으로 약세를 기록하였고, 또 G20 정상회의로 인한 규제 리스크에 대한 부담,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약세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G20과 금통위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심리가 좀 더 우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 선물 모두 121선 그 부근에서 기술적인 등락만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커브도 기술적인 되돌림 정도로만 예상이 됩니다. 한편 최근 10거래일간 외국인의 일별 선물 매매 방향과 또 선물 가격의 방향이 100% 일치함에 따라서 장 초반 외국인의 포지션 설정이 시장 방향성의 인디케이터 역할을 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들 동향에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외환 채권 시장 출발 상황, 그리고 또 오늘장 전망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 상황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오늘 장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좀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약간은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세게 갈 만한 논리를 찾는 과정이 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미국의 양적 완화 기대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또 주가가 오르기도 했고, 그 이전으로 시간을 조금 더 돌려본다면은 G20 재무장관 회담이 있을 때 달러 환율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공감대, 하락 속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또 시장이 반등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쭉 보다 보니까 8월 말 이후에 주가가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대부분이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지표들, 그런 이슈들이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시장이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지표들은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시장을 이끌어낼 만한 요인들이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당장 재료가 어떻게 보면 좀 마땅치 않다. 일종의 좀 재료가 공백 상태 아닌가라는 부담감 속에 최근에 유럽 문제도 좀 다시 좀 부각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강하게 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하게나마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덧 또 1950선이거든요. 상단선 저희가 이렇게 좀 아직까지는 확 오르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조금씩 오르고 있는 걸 생각을 하자면 어느 정도 선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수 지금부터는 지수
밴드를 가지고는 말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4분기 증시 전망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지수의 밴드 상단이 1940포인트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제가 바라보는 시간 그렇습니다. 이게 주가가 뭐 주가라는 걸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뭐 2천도 가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과연 빠른 시간에 다가오고 있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을 이끌어왔던 재료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된 측면들이 있는데 네. 경기나 기업이익 전망을 보면은 당장 또 뚜렷하게 모멘텀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야금야금 말 표현하신 것처럼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은 그동안 좋았던 유동성 환경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예. 그 얘기는 곧 지금부터 나타나는 지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오버슈팅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가 안정적으로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2,000포인트를 넘는 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지수 밴드가 얼마냐, 지수 상단 어떻게 보냐라는 것보다는 지금은 어느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순환하는지가 좀 더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유럽 문제가 다시 좀 이게 약간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기보다는 좀 달러 강세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동안 시장을 이끌고 왔던 달러 유동성에 대한 기대치들이 조금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얘기는 어제 외국인들이 좀 팔기도 했고 오늘 아직 많이 사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거하고도 연관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외국인보다는 국내 투자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뭘까? 이제는 좀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조금 맞춰보는 것도 지금 시점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지수보다는 종목 쪽으로 시장의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도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수급 쪽으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지금 막 저도 발견을 했는데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초반부터 좀 나오고 있네요. 최근 추세가 선물을 매도를 하고 있긴 한데 초반부터 이렇게 좀 매도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오늘 벌써 뭐 3천 계약 넘게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대규모로 그동안 많이 사왔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선물 시장만 놓고 보면 조금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샀다가 대규모로 팔았다가 하는 단기적인 흐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많이 해버리면은 시장을 바라볼 때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현물 시장하고 연계해서 본다면은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사이에 좀 매수 강도가 줄고 어떻게 보면은 지난 며칠 동안 많이 샀던 그 이전을 보면 또 좀 외국인들이 흔들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고 좋다라는 부분은 맞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사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재료가 마땅치 않으면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선물시장에 나타나는 외국인들의 매도도 어떻게 보면 포지션상의 트레이딩 차원에서 좀 줄이는 부분들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 한번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다음 주가 금융통화위원회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네.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네. 그 부분이 좀 고민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데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안 올라가게 된다면은 시장에서 특히 이제 시중자금이 증시에 관심을 갖게 하는 어느 정도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라간다고 하면 크게 뭐 지금 말씀드렸던 논리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외국인보다 국내 투자가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의 대형주보다는 옐로우칩 아니면 중소형주 이런 식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거든요. 네. 금통위까지 바라보면서요. 그런 상황 속에서 종목을 한번 선정해 본다면은 아무래도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많이 사왔고 시장을 주도해왔던 IT나 화학이나 뭐 기계나 중공업 같은 시가총액 상위의 대형주들은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고 시장에서 실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그거보다는 좀 작은 종목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종목별로 대응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 시장을 한번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에 뭐 주식을 매수한다 그런 부분은 약간 재고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강하게 매수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오른 부분들은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은 오히려 지금까지 나왔던 재료들이 시장에서 재해석되는 과정들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11월 정도에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해석되는 과정들을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주는 효과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종목을 찾아나가고 12월 1월을 대비해 나가는 게 오히려 좀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열 팀장과 함께 구체적으로 시장 상황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 전략은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현재 코스피가 0.1% 오르고 있습니다. 1949를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상승하면서 528입니다. 원달러 환율 현재 3원80전 오르면서 1117원 10전에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출발 센증시 저희가 다양한 소식 한번 전해드렸고요. 저는 마켓앤 센증시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개별 종목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